전자레인지 참 편리하죠. 식은 반찬도 몇 초 만에 따뜻하게, 즉석밥도 금세 완성되니 이보다 고마운 주방 도우미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품 독성 연구를 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전자레인지에 넣는 그 음식들이 단 몇 초 만에 독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의 밥상 위에서 바로 내 손으로요. 혹시 남은 반찬 식은 채로 전자레인지에 윙하고 돌리신 적 있으신가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몸속에 독성 물질을 쌓고 심하면 가족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60대 주부 한 분께서 제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삶은 달걀을 30초만 데웠는데 꺼내는 순간 펑, 달걀이 폭발해 얼굴 앞에서 터졌다는 겁니다. 하마터면 눈에 파편이 튀어 실명할 뻔했다고 하셨어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주방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28년 동안 식품 속 유해물질을 연구해온 박성호 박사입니다. 대학원에서 식품화학을 전공한 뒤 줄곧 우리가 먹는 음식 속 숨은 위험 요소들을 찾아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실험실에서 수백 가지 식품 샘플을 분석하면서 깨달은 건 가장 위험한 건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 속 습관이라는 거였어요. 오늘은 연구실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전자레인지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음식 7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수명을 지키는 생활 속 긴급 처방전입니다. 제가 지난 20여 년간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는 이 작은 습관 하나 바꿔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영상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널리 알려주세요. 가족 단톡방이나 친구분들께 전달해 주시고 저는 공유했습니다 하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또 다른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2세 이정숙 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남편 도시락을 싸시는데 식은 반찬을 전자레인지에 휙 돌리는 게 습관이었대요. 그날도 삶은 달걀을 살짝 데우다 펑 소리에 깜짝 놀라 식탁이 엉망이 됐다고 합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고 다행히 얼굴 쪽으로 튀지 않아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정말 아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제 영상을 찾아보시고 그 후로는 모든 음식을 유리그릇에 옮겨 담아 데우신다고 하시더군요. 그 작은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젠 사고도 없고 음식 맛도 더 좋아졌어요. 이정숙 님이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주방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무심코 해왔던 습관 하나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전자레인지와 직접 연결되는 위험한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하고 확인한 내용들이니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달걀부터 말씀드릴게요. 달걀은 겉껍데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밀폐된 달걀은 내부 압력으로 인해 증기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한국식품안전정보원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전자레인지로 가열할 때 달걀 내부 압력이 최대 8배까지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작은 달걀 안에서 8배의 압력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터질 수밖에 없죠. 제가 만난 58세 박영숙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아침에 서둘러 삶은 달걀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 정도 돌렸대요. 그런데 꺼내는 순간 펑 하고 터지면서 얼굴에 뜨거운 노른자가 튀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화상은 면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눈에 직접 튀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럼 달걀을 어떻게 데워야 할까요?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노른자를 포크로 여러 번 찔러서 내부 압력을 빼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프라이팬에서 데우는 거예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혹시 달걀 데우다 터져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플라스틱 용기와 랩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실수예요. 플라스틱은 열을 받으면 환경 호르몬이 녹아 나옵니다. 특히 프탈레이트라는 물질이 문제인데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 물질이 100도 이상에서 음식 속으로 녹아 들어간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65세 김정훈님이라는 분은 컵라면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드셨대요. 그런데 국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플라스틱 성분이 녹아 나온 거였죠. 이런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에 쌓이면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면역력 저하나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있는 유리그릇이나 도자기 용기를 사용하셔야 해요. 랩도 마찬가지예요. 음식과 직접 닿지 않게 살짝 띄워서 씌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그릇으로 데우시나요? 혹시 플라스틱 그릇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런 가공육에는 보존을 위해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첨가물이 마이크로파와 만나면 독성 산화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식품화학학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전자레인지로 조리했을 때 CPG라는 화합물이 최대 4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52세 이명수님이라는 분은 아침마다 간편하게 소시지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셨대요. 그렇게 몇 년을 드셨더니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죠. 물론 소시지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전자레인지 조리가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공육은 끓는 물에 한번 데친 후 팬에 살짝 구워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전자레인지보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이 정도 수고는 아깝지 않죠. 혹시 손주 간식용으로 전자레인지에 소시지 데워주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는 꼭 방법을 바꿔주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모유, 우유, 그리고 이유식입니다. 이건 특히 손주를 돌보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이에요.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고르게 데우지 못합니다. 겉은 미지근한데 속은 뜨거울 수 있어요. 이렇게 불균등하게 가열되면 일부분이 과열돼서 아기 입에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미국 소아영양협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전자레인지로 우유를 데웠을 때 비타민 B12 손실률이 70%나 된다고 합니다. 영양소가 거의 파괴되는 거예요. 손미정 34세님이라는 분은 분유병을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가 아기 입천장에 화상을 입힌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만져봤을 때는 적당한 온도였는데 막상 아기가 먹으니 너무 뜨거워서 울음을 터뜨렸대요. 그래서 모유나 분유는 따뜻한 물에 중탕하거나 냄비에 약불로 천천히 데우셔야 합니다. 겉 온도만 확인하지 말고 내용물을 꼭 저어서 온도를 확인해 주세요. 손주 분유 혹시 전자레인지로 데운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찬밥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예요. 남은 밥을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드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세균이 만드는 독소는 열에 강해서 전자레인지로 데워도 사라지지 않아요. 한국식품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100도 이상으로 가열해도 독소가 60%나 남아 있다고 합니다. 70세 정동기님은 전날 남은 밥을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셨다가 심한 복통과 설사를 겪으셨어요. 식중독 증상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밥을 상온에 오래 두면서 세균이 번식했던 거예요. 특히 여름철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남은 밥은 바로 냉동 보관하셨다가 먹을 때마다 해동해서 드세요. 밥솥에 그냥 두거나 상온에 방치하는 건 여름철에 특히 위험합니다. 혹시 어제 밥 그냥 데워 드신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꼭 냉동 보관하세요. 여섯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는 단백질 변성과 살모넬라균 잔존 위험이 있어요. 일본 식품안전청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닭가슴살을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 속 온도가 60도 이하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60도로는 세균을 완전히 죽일 수 없어요. 63세 박성자님은 남은 치킨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셨다가 소화불량을 겪으셨어요.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움까지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닭고기는 특히 두꺼운 부위가 문제예요. 겉은 뜨거워 보여도 속은 제대로 안 익었을 수 있거든요. 닭고기는 에어프라이어나 팬으로 속까지 충분히 익혀 드세요. 두꺼운 부위는 반드시 내부까지 익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남은 치킨 어떻게 데워 드시나요? 전자레인지보다는 팬이나 에어프라이어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뚜껑 닫은 용기나 덮개 없는 소스입니다. 밀폐된 용기는 내부 압력으로 폭발할 위험이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밀폐용기 폭발 사고가 25%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스류는 고열로 튀면서 화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67세 이춘재님은 국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다가 용기가 터져서 손등에 화상을 입으셨어요. 뚜껑을 완전히 닫고 돌렸는데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진 거죠.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뚜껑은 살짝 비스듬히 걸치거나 증기 배출구가 있는 덮개를 사용하세요. 국물이나 카레 같은 건 반드시 덮고 돌려야 하지만 완전히 밀폐하면 안 됩니다. 혹시 전자레인지 청소하다 폭발 자국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이런 사고의 흔적이에요. 이렇게 7가지만 기억해도 우리 집의 절반 위험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위험한 습관을 바꾸는 생활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건 바로 그릇 밑면의 표시예요. 모든 그릇이 전자레인지에 안전한 건 아닙니다. 표기가 없는 플라스틱은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는 더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질이 약해져서 열에 더 쉽게 변형되거든요. 전자레인지용이라고 표기된 유리, 도자기, 실리콘 제품만 사용하세요. 요즘은 전자레인지 전용 유리 그릇도 많이 나와 있어요. 조금 비싸더라도 한번 사면 오래 쓸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하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 밑면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셨나요? 오늘 저녁에 주방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덮개를 반드시 사용하는 겁니다. 덮개를 사용하지 않으면 세균 번식과 폭발의 주요 원인이 돼요. 뚜껑이 없으면 음식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전자레인지 내부가 오염됩니다. 이렇게 쌓인 음식물 찌꺼기는 다음에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다시 가열되면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증기 배출구가 있는 전용 덮개나 실리콘 커버를 꼭 사용하세요. 요즘은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접이식으로 보관도 편하고 세척도 간편한 실리콘 덮개들이 있어요.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꼭 하나 장만하세요. 덮개 없이 돌리는 습관 혹시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꼭 바꾸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자레인지 내부를 자주 청소하는 거예요.
자녀 찌꺼기가 재가열될 때 유해가스를 낼 수 있습니다. 청소를 미루면 내부의 세균과 냄새가 심해지고 심지어 곰팡이까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전자레인지 안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내벽이 온통 음식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고 냄새도 심했거든요. 청소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물 한 컵에 식초를 조금 넣고 1분 정도 돌린 뒤 수건으로 닦아내면 됩니다. 식초의 산 성분이 기름때를 녹여주고 살균 효과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해주면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청소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나요? 한 달 이상 안 하셨다면 오늘 당장 해보세요. 네 번째는 작동 전에 빈 상태가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음식이 없으면 마이크로파가 반사돼서 기계가 손상됩니다. 빈 채로 돌리면 발열과 고장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는 음식이나 물 같은 걸 데우면서 마이크로파를 흡수시키는 원리로 작동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 에너지가 갈 곳이 없어서 기계 자체를 손상시키는 거죠. 작동 전에 음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급하게 사용하실 때 실수하기 쉬우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실수로 빈 채로 돌린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다행히 고장 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는 꼭 확인하세요. 이 네 가지 습관만 지켜도 전자레인지로 인한 건강 문제와 사고의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간단한 습관들이에요.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느낀 건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들의 축적이라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신경 쓰고 실천하다 보면 10년 후, 20년 후에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당장은 귀찮을 수 있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조금 불편한 게 훨씬 낫죠.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 자체는 나쁜 기계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달걀을 껍질째 넣거나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가공육을 자주 데우거나 남은 밥을 무작정 돌리는 것처럼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이 축적되고 심하면 식중독이나 화상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오늘 배운 7가지 금지 음식만 피하고 4가지 실천법만 지켜도 그 모든 위험을 손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유리그릇을 사용하고 덮개를 쓰고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음식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이 습관을 바꾼 뒤로 소화도 더 잘 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개선됐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귀찮아도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생기니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기 전 단 3초만 생각해 보세요. 이걸 넣어도 정말 안전할까? 그릇은 괜찮을까? 덮개는 씌웠나? 이 짧은 3초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생활 백신이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병원에 가거나 비싼 약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충분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익숙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냉장고 속에서 건강을 망치는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고도 전자레인지만큼이나 우리가 무심코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식 보관법, 유통기한 확인, 온도 설정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공유했습니다 하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 남겨주시고 그 한 줄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